임명을 했고 또 나중에는 천정배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보면 실세 정치인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검찰개혁을 추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참여정부가 중수부 폐지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라 그러죠. 공직자 부패 수사처 그렇게 그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잘 안 됐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검찰은 오히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는 그런 집단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또는 뭐 정치적 독립은 이루어졌다. 최고로 누렸다고 볼 수 있지만은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검찰은 아주 특권화된 집단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 관련된 어떤 특별한 제도 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혹시 어떤 전략의 부재였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의 청산신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정태우 교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 이 문제는 이 참여정부 집권 시절 동안에는 꽤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집권자의 의지가 뒷받침되면 용이하게 이제 관철될 수 있는 이 개혁과제인데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집권 세력이 등장을 하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개혁 조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그런 이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이제 개혁을 시도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그 개혁의 필요성이 검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개혁 시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검찰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했습니다만 이런 검찰 개혁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에 임하지 않다 보니까 그다지 효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이 공직 부패 수사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는 이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혁안들과 관련해서 방향만 정해져 있었지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허비를 했고 그때는 이미 참여정부의 힘이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인혜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진보와 권력에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분명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을 가진 개혁이었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한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른바 이 당정 분리를 아주 엄격하게 고수를 하셨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효율적으로 개혁 전선으로 내몰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 초임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건 모래알과 같았고 어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공동의 문제의식 같은 것도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뭐 당정 분리도 중요했지만 이 개혁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신속하게 행동 통일을 기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뒤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좀 조직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가정을 해봅니다. 게다가 참여정부가 검찰만 개혁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뭐 다른 개혁 작업들도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국정원도 개혁하고 또 사학도 개혁하고 또 행정수도 또 옮기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친일청산, 역사청산 뭐 이런 거 뭐 이념적으로 매우 민감한 그런 작업들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 전선이 굉장히 확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권력기관들을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참여정부는 굉장히 취약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구 세력들의 발호를 더 부추긴 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와서 보면 결과론이긴 하지만 좀 그렇게 개혁 전선을 광범위하게 확장 하는 것보다는 역점을 둬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개혁 작업을 시간표를 가지고 해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최광욱 변호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게 개혁이라는 게 그냥 선한 의지 또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믿음 뭐 이런 걸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걸 입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데나 누구한테나 다 토론이 통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설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민주적인 기관, 우리나라 비민주적인 기관, 권력기관들의 특징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화돼 있고 그건 이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굉장히 스스로 정치화돼 있고 특정한 어떤 세력과 이념을 이미 추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줘 버리니까 오히려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야 이제 우리는 어떤 정권이 와도 안전하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오히려 다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계기까지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자기 스스로 이 비민주적인 권력기관들이 자기 스스로 국가인 것처럼 자임을 하거든요. 뭐 군대, 늘 국가안보 이런 걸 내세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검찰, 뭐 우리가 무너지면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좀 잘 해봐라. 너네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대통령께서 휘호를 써주셨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게 지금 대검찰청 현관에 걸려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어떤 걸까? 이거를 늘 생각하고 다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검찰이 곧 나라지. 이런 어떤 이상한 확신만 스스로 되뇌이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난 어떤 민주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내지는 너무 신뢰했다라는 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늘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게 이미 정치화돼 있고 그간의 잘못된 행태들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압하고 교정해야 되는 조직이지 이거를 함께 토론하고 설득해야 될 조직은 이미 아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그 권력자의 선의가 너무나 일방적인 면에서만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강금실 장관 처음 들어선 이후에
중간에 이제 계셨던 장관들은 또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분들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전 장관이 들어서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일관성도 없었고, 그게 국민들이 보이기에도 과연 이번 정권이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뭐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인혜 교수님 뭐랄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일단은 그 우리가 이게 이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서로 이렇게 이제 손을 잡는 걸 정경유착이라고 부르는데, 이전에는 이제 정치 권력과 이 검찰 권력이 서로 손을 잡았었죠. 손을 잡아서 서로가 통치에 이용하고 서로가 기득권을 확장시키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가 내밀한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통치에 이제 이용을 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정치 권력이 검찰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고, 검찰도 정치 권력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현재의 정치 권력이 관여된 사건은 이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경유착만큼 위험한 이 정검의 유착을 깨야 되는데, 이 정검의 유착을 깨려면 결국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실제로 그 정치 권력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른 제도적인 과제나 그 다음에 그 무슨 문화를 바꾸는 문제도 당연히 뒤쫓아가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정치 권력이 즉 검찰을 통해서 통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그걸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뭐 2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벌어졌던 검사와의 대화였죠.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입니다. 그 강검실 장관의 취임으로도 나타난 것이지만, 실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그 대신 일단에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검유착이 되면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해야 되고, 그러면 그 검찰이 스스로 자기 발로 서서 중요한 사건들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그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관계가 너무나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득권을 계속 뺏겨 나가는 거니까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꿀떡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가장 많이 보장해준 참여정부를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또 검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니까 이번에 이 정부하에서는 검찰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한 것이죠.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의 뿌리는 이 검찰 자체가 민주화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민주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철저하게 이제 생각을 못했다는 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전에 검찰 조직 자체의 민주화, 뭐 관료제의 문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강고한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사실상 정치적 중립 과제에 의해서 가려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너무 큰 과제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상당히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 정치적 중립 부분만 해결을 하면은 검찰이 상당히 공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실제로는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래서 정치 중립을 딱 보장해주고 정치 중립이 없어져 버리니까 남은 거는 뭐냐면 검찰이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 검찰의 기득권이 된 겁니다. 이번에 사실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시겠지만은 이번에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국회 그 합의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사표 낼 만한 사안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약 뭐 16개는 다 합의를 받고, 사실 4가지 정도만 합의가 안 돼서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패로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합의가 실제로 수사권 조정 협의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대적 과제고 흐름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검찰 자체도 잘 압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